집합과 원소라는 단어를 알아봅시다.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이냐 하면은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큰 학생의 모임. 키가 큰 학생의 모임 모이세요 하면은 어정쩡하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키가 크다라는 것은 명확한 어떤 의미를 전달하지 못해요. 뭐 키가 180보다 큰 학생의 모임 이렇게 하면은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분명한 경우는 집합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 큰 수의 모임 얼마만큼 큰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100만보다 커야지 큰 수일까요? 1억이나 되어야지 큰 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집합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이런 걸 자연수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말. 가장이라는 말이고, 그냥 작은 자연수의 모임 하면은, 자, 이것은, 명확하지가 않지만, 가장 작은 수는, 한 개뿐입니다. 그죠? 한 개만 있어도 모임이라고 할까요? 네, 그것도 모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일종의 모임의 일종이라고는 생각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것도 하나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도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집합을 이루는 그 대상 하나하나들 있죠? 자,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자연수를 쭉 나열해 봤는데, 자, 그렇게 나열하는 특별한 수학적 기호가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중괄호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중괄호를 주어서 표현을 하게 되고 원소를 큰 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 그럽니다. 자, 원소가 5개로 구성되어진 어떤 집합을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집합의 이름을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물론 뭐 다르게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 5개를 중괄호로 묶어서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했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와 4와 6과 8, 10은요, 이 집합의 각각의 원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쪽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집합이 있는데, 2는 A의 원소이다. 이것을 우리는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2는요, 자, A에 속한다. 이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죠. 자, ele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일 앞자리에 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확대해 보면은 꼭요. 자, 이 기호처럼 생겼잖아요. 이 기호, e에서 비롯된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것이 element of A. 이는요, A의 원소이다 라는 뜻의 수학적 기호입니다. 많이 사용되게 될 기호이고, 자, 이 집합에는 3이라는 원소는 들어있지 않죠. A는 A의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러면 3을 쓰고요. A를 적고요.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기호를 써서 우리는 집합의 원소를 연소의 포함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자, 원소를 이렇게 직접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가령, 원소 개수가 아주 많은데, 원소 개수가 2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쭉 다 나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너무나 힘든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조건, 이게 말로서 우리가 표현하거나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먼저 들어봅시다. 여기에요. 자, 이게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읽을 때 x 바라고 있습니다. 집합 A는 x바, x는 10 이하의 짝수. 자, 위에 있는 요 집합을요, 우리가 조건을 들어서 설명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것을 대표된 원소라 그러고요. 대표 원소.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것은 이 대상을 분명히 해주는 조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지수가 이제 대표적인 원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 뒤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자, 나중에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는 조건이라 할 수 있겠죠. x는 10 이하의 짝수. 자, 그리고 이 대표 원소 자리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쓰지 않고 2x 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x를 설명할 때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하면은, 자, 5 이하의 자연수가 뭐 있습니까? 1, 2, 3, 4, 5 이런 게 있죠. 자, 그 원소 하나하나가 x라고 생각하고 대표 원소에 대입을 해 넣어 보면은 2, 4, 6, 8, 12 나오죠. 즉, 이 집합하고 똑같은 집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또 들어봅시다.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을 이와 같이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x가 있고 그 x는 자연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을 한번 나열을 해본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1을 대입해주면 여기에 1이 있는데 1을 x자리에 넣게 되면 자, 1 되겠고요. 2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자,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다 적을 수는 없고 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는 있겠죠. 자, 만일 정수라고 한다면 자, 정수는 음의 정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더 까다롭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1 그리고 0도 있고 1도 있고 더 있을 수 있는데 자, 너무 많아서 이렇게밖에 표현하기가 힘들겠고요. 자, 그리고 유리수는요 그야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우리가 뭐 유리수를 어떻게 표현하겠나요? 유리수는 자, 표현하기가 뭐 음의 유리수도 있고 양의 유리수도 있고 뭐 5분의 1로 표현할 수도 있고 7분의 3도 있을 것이고 자, 도무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실수는 더더구나 더 그럴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좀 더 특별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조건 제시법에서 여기가 그러면 우리는 대표 원소다 그랬잖아요. 자, 대표 원소가 주어지고 조건을 우리가 따져봤더니 자, x가 1이나 x가 마이너스 1이 나와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p라는 것은 자, 이러한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런 집합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조건 제시법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 볼까요?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x에 플러스 2를 적어 봤습니다. 자, x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쁘게 한번 적어 볼까요? x가 마이너스 안쪽으로서 우리는 부등식이 계산되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 보았고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묶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집합 표현 중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자, 밴드처럼요,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2, 4, 6, 그리고 8, 10, 이렇게 나열해서, 자, 나타내는 이런 방법, 벤 다이어그램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집합 연산에서 이 방법을 또 많이 쓰이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때그때 집합을 우리는요, 원소 나열법이나 조건 제시법이나 벤 다이어그램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될 것인데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